장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제가 대신 정리해드립니다. 체크해 보시죠. 자, 주말 사이에 월가에서는 유독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음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증시 열리기 전에 이런 내용이 좀 전해졌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의 최고 투자 전략가죠. 꽤 유명한 인물인데 마이클 하트넷이 이런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이제 고객들에게 메모를 전송한 내용들 좀 줄여봤는데요. 인플레이션 충격, 금리 충격은 이제 막 시작했다고 보면서 이제 불황 충격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연례보고서에서는 연내에 S&P 500 지수 4,000 이하로 내려갈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 인물은 작년부터 약세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할 법도 하지만 최근 아이비들의 그 목소리의 기조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도이체뱅크에서 미국 경기 침체 예측을 내놓은 상황이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마이클 윌슨이 부정적인 시장 의견을 냈거든요. 여기에다 골드만삭스 슈러드에서도 불황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시장에 좀 경고음을 터뜨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이 애널리스트들의 우려스러운 예측 보고서가 연이을 들려오면서 뉴욕 증시도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보시죠. 자, 아래 종목별 흐름도 정리해봤습니다. 대형 기술주의 낙폭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당연히 미끄러지는 모습인데요. 특히 미국도 미국이지만 아시아 반도체 주들이 52주 신저가로 글로벌 증시했을 때 많이 좀 포집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이 밖에 테슬라도 3% 약세, 아마존도 2% 밀렸습니다. 이런 기술주의 하락률을 반영시키면서 나스닥 지수가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요즘 연속 급락세고요. 이날은 1.3% 추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13,000대 진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에너지 섹터의 종목 상승률이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코테라 에너지, 옥시덴탈 7% 이상 급등을 했고요. 웬만한 종목들 2%에서 5%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금융 섹터가 다시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강세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두 섹터의 힘으로 다우지수는 오히려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0.4%의 상승권 34,700대에서 종가를 썼고요. S&P 500 지수도 많이 밀리진 않고 약보합권 정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제 정말 관건은 이제 경기 침체 가느냐 마느냐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보다는 글로벌 경제가 현재 긴축의 강도를 버텨낼 수 있는 펀더멘털상 체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일 겁니다. 어쨌든 심리는 견조하게 흘러가는 게 굉장히 특이하게 포착됐습니다. CNN이 제공하는 공포 탐욕지수 전거래일과 똑같은 수준의 중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46포인트 이틀 연속 견조하게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죠. 빅스는 공포감이 올라갈 때 사실 빅스가 급등을 하는데 오히려 전날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8% 마이너스권으로 21선 좀 안정된 하락 추세를 연결하고 있는 빅스 지수의 차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직 시장은 전략에 대해서 아예 발을 빼야 하나 이 고민보다는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하나 심리상으로는 읽히고 있는데요. 다음 보시죠. 지난주에 당잠사에서 보여드린 차트인데요.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벤치마크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이다 보니 그 기준점을 놓고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 차트를 찾아봐서 캡처를 해온 건데요. 2018년 초에 파월 의장 취임과 함께 그 당시에 금리가 2.7% 넘어가면서 나스닥 지수가 발작 수준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 물량 과정을 다 소화해 나가면서 다시 상승세를 연결하긴 했지만 단기간 시장에 충격을 준 흐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2.7% 언제 넘길까? 사실 시장은 예의주시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특히 4월 들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매일매일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2.7% 진입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아마 나스닥 지수 충격을 받지 않았나라는 그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요. 히트맵을 보시면 금리 급등의 영향력이 더욱더 명확하게 포착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술주가 좀 폭격을 맞은 듯이 빨간불 하락세를 그렸는데요. 그 외에 방어주, 가치주들은 선전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금융 섹터 강한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인 음식료 그리고 에너지 섹터 강세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장 방어 섹터들 거의 다 상승불 켜고 있는데요. 다음 보시죠. 당잠사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금리 급등으로 인한 투자 스타일 고민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린 자료였는데요. 장단기 금리 역전 전 3개월과 후 3개월의 수익률 차트 이 그래프로 이제 표로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S&P 500 지수는 사실 기술주 편중도가 높은 나스닥 지수와 다르게 여러 섹터를 고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금리 역전 이후나 그 전이나 다를 바 없이 상승 추세를 연결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이 구간 동안 이 3개월 이후에 보시면 마이너스 전환된 부분이 확실히 기술 섹터, 커뮤니케이션 섹터 두드러졌습니다. 성장주의 낙폭이 나타났는데요. 가치주들은 오히려 금리 역전 이후에 상승세를 시연하는 부분 눈에 띄었습니다. 금융 섹터가 가장 많이 이 과거 데이터 상으로는 올랐고요. 12% 플러스 전환이 됐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섹터 순서로 강세를 시연했습니다. 이제 헬스케어가 여기에 가치주, 방어주, 어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다릅니다. 약간 음식료주의 개념으로 미국에서는 인식이 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먹는 걸 아예 끊을 수는 없고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돈이 없어도 아픈데 약을 안 먹을 수는 없죠. 다만 우리나라는 헬스케어 섹터의 편중도가 매출이 잡히지 않는 임상 시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은 다릅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죠. 자, 최근 섹터 수익률을 다시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미 앞서 보여드린 과거 데이터와 비슷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그리고 4월 6일까지 데이터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에너지와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헬스케어 섹터가 상승률 상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1%이긴 하지만 시장 수익률 대비 선방한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 하락률 하위로 상위로 보시면 임의 소비재가 이동안 가장 많이 빠졌고요. 커뮤니케이션, 기술 섹터가 하락률이 컸습니다. 자, 과거 이 높은 물가 구간 당시와 유사한 흐름이죠. 이 중에서 필수 소비재 섹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티커는 XLP입니다. 다음 보시죠. 연일 여기에서요 신고가 행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섹터 ETF를 캡처해 왔습니다. 전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필수 소비재에 어떤 기업이 포함될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다음 자료 준비해봤습니다. P&G. 프록텐 갬블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생활용품 기업이죠. 국내에서도 많은 샴푸나 세제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이 기업의 다우니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코카콜라, 코스트코, 펩시코 등의 음식료 마트 기업이 여기에 상위에 포진돼 있고요. 경기 방어주인 하나인 담배 기업이죠. 필립 모리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 상승을 이끌어가는 52주 신고가 종목이 에너지와 함께 이런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라 구성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보시죠. 결국에 인플레이션 직접적인 수혜 기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원가 상승분의 가격 전가력이 얼마나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신고가 종목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텐데요. 미국의 대표 음식료 체인 기업이죠. 제너럴 밀스 캡처를 해왔습니다. 하겐다즈, 요플레 등의 다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이 가격 전가력이 이들 그 브랜드가 높다고 인식을 하는 모양입니다. 최근 신고가 경신한 흐름 포착을 해왔고요. 음식료 농기계 관련해서 국내 관련 보고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헨리샤인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치과 기자재 유통사인데 이 종목도 어느덧 이렇게 올랐을까요? 신고가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최근 미국의 신고가 대열에 오르는 종목들을 보면요. 이런 제약, 의료기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보시죠.
지난주 월요일에 당잠사에서 정리해드린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입니다.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좋았다고 정리해드렸습니다. 특히 이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브라질 쪽이 좋았는데요. 미국은 아무래도 보툴리늄 톡신 쪽의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국내 미국 쪽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 몇 안 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밖에 미용 의료기기는 미국은 루트로닉, 브라질은 클래시스가 강하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종목 추가로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휴비츠, 어느 데 이렇게 올랐을까요? 지난주에 급등에 급등을 더하면서 휴비츠가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지난주 개장 중계 때 차영주 소장께서 입에 침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했던 기업입니다. 이제 나들이도 가야 되고 여름 다가오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맞춰야 한다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멘트를 하면서 소개했던 기업인데요. 안과 의료기기 전문 업체로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 거만기가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포인트 체크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정리해볼까요? 우리나라는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을 성장주와 가치주의 이분법적인 흐름에서 넘어서는 이슈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리해 보셔야 할 텐데요. 주말 사이 신정부 초대 경제팀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인수위가 어제 1차 내각 구성을 발표했는데요. 시장주의자들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이 중에서 원희룡 후보자와 반도체 전문가로 알려진 이종호 후보자 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원희룡 후보자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에 주요 공약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참고하기가 참 수월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쭉 보시면 공급은 확대하고요.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이죠. 이 내용 관련 기업 보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종호 후보자가 내놓은 여러 발언들이 주말 사이에서도 이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코멘트를 위에 달아봤습니다. AI, 메타버스 등의 디지털 신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관련 일정이 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NFT 인베스터 데이입니다. 인베스터 데이에서 NFT 관련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사들이 참석 예정이고요. 특히 이쪽에 우리가 좀 친숙한 기업들이 많이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국제 AI 인공지능 대전 개막이 수요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정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냉커의 당잠사였습니다.